안녕하세요.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거골의 무혈성 괴사 이런 병에 대해서 이게 드물지만 생기면 아주 중병입니다. 드물지만 이 개인한테는 아주 발목을 못 쓰게 되는 중요한 병인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질문,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거골의 무혈성 괴사가 뭐냐?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옆으로 잡고 있는 걸 그리게 되네. 이렇게. 이게 발목 관절입니다. 이게 앞이고 이게 뒤쪽입니다. 이게 발목 관절인데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죠. 옆에서 보는 건데 이 부분이 저절로 죽는 겁니다. 무혈, 피가 통하지 않아서 뼈가 저절로 죽습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가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만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뼈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병은 제일 많은 것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이 속에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 있는 뼈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 거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저절로 피가 안 통해서 죽어 뼈가 가만히 있는데 근데 이것이 무혈성 괴사가 좁은 부분에 생기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연골병변, 조그만 연골병변도 사실은 조직검사를 해보면 무혈성 괴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뼈가 전체적으로 무혈성 괴사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뼈가 왜 죽느냐, 피가 왜 안 통하냐, 뼈가 가만히 있다가 손이 있는데 어디 뼈가 속에 갑자기 피가 안 통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쳐서 생기는 게 제일 많죠. 다쳐서 생기는 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쳐서 생기는 건 이 뼈가 있는데 여기서 혈관이 어디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뼈도 피를 먹고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다치면은 혈관이 뼈도 부러지고 이렇게 부러졌다. 근데 거기에 여기로 들어간 혈관이 몇 개가 끊어졌다. 그럼 이건 피가 안 통해서 죽는다. 그건 당연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골이라는 뼈는 특히 무혈성 괴사가 잘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혈관이 붙어 있는 부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쳐서 생기는 거 말고 저절로 생기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정말 문제예요. 왜냐면 병도 중증 큰 문제지만 이 진단이 또 어렵습니다. 초기에 진단도 어렵고 초기에 진단한다 그래도 해결책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술을 매일 먹는 사람, 술을 매일 나는 소주 몇 병씩 먹는다. 또는 스테로이드, 다른 어떤 병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내가 매일 쓴다. 이런 것도, 이런 게 보통 무혈성 괴사의 가능성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전혀 없는 분도 많습니다. 난 생전 술이라는 거 입에도 안 된다. 그런 분도 생길 수 있고, 약물도 안 쓰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쓰면 생기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럼 운동선수가 많이 생기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동맥경화증 이런 게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아직 확실히 이 병은 왜 생긴다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무혈성 괴사가 되면 연골도 없어지나요? 괴사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발목이 이렇게 있는데 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골이 있겠죠. 이 사이에 연골이 두께가 이렇게 연골이 있습니다. 뼈가 피가 안 통해서 죽으면 연골도 죽을 것 같지만 연골은 안 죽습니다. 이걸 수술하려고 이렇게 째서 속을 보면은 연골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왜냐면 연골은 관절에서 나오는 물, 관절의 윤활유처럼 나오는 액체가 있거든요. 그 액체를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연골은 상관이 없습니다. 뼈는 다 죽었는데, 이 밑에 뼈는 다 죽었는데 연골은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뼈가 죽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정상으로 엑스레이 찍어도 거의 정상으로 보이는데 속으로 이제 뼈가 슬슬 죽어가서 나중에는 뼈가 부서집니다. 조각이 나면 그제서야 엑스레이로 뚜렷이 보이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뼈가 형태가 멀쩡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왔습니다. 내가 이거 아픈 지가 3년이 됐는데 병원에만 가면은 엑스레이도 다 찍어봐도 멀쩡하다 그러더라. 정상이라고 하더라.
너무 정상이니까 MRI도 안 찍어봅니다. 왜냐하면 정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에서 엑스레이 뼈가 부스러지기 전에 볼 수 있는 것이 MRI를 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단이 자꾸 늦어지고 환자가 아픈 채로 고생을 오래 하게 되는 것은 엑스레이에 뼈가 부서지기 전에 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뼈가 죽으면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없나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뭐 무슨 병이든지 요즘에는 척수신경 마비된 것도 줄기세포 나서 신경이 죽은 게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뼈가 죽었으면 뼈가 이렇게 있는데 피가 안 통해서 이 부분이 죽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줄기세포를 주사를 하든지 뭘 해서 이거 좀 살릴 수 없느냐. 누구나 생각해 보는 거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거는 이런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이렇게 죽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관절이겠죠. 관절을 그나마 움직여야 되겠으니까. 여기에 발목 관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또 관절이 있습니다. 이건 거골하 관절이라 그러는데 이 관절은 이렇게 하는 관절이고 이 밑에 관절은 옆으로 하는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관절을 살리면서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을까 해서 여기다 인공관절을 이렇게 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뼈가 다 죽은 상태에서는 인공관절을 해놓으면 인공관절이 밑에 뼈가 부스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뼈가 죽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뼈를 붙여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 상태로는 디디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여기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관절이 이 뼈의 주변으로 관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아래. 이 뼈가 다 죽었어요. 그럼 이걸 죽은 뼈는 뼈와 뼈를 붙이려면 피가 통해야지 붙습니다. 이 뼈와 이 뼈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피가 안 통하는 거는 돌멩이나 나무 조각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나무 조각인데 그게 뼈하고 붙겠습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드러내야 됩니다. 죽은 부분을 드러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에 뼈가 죽으면 여기 앞부분은 남아있고 이 부분이 지금 죽은 부분 없어지면 이게 허공이 됩니다. 허공 밑에 또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뼈하고 이 뼈를 붙여야 되는데 이 뼈하고 이 뼈를 붙이려니까 가운데 공간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뼈를 이식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빈틈을 메꿔주고 그래서 이 뼈와 이 이식한 뼈와 뒤꿈치 뼈가 붙도록 이렇게 뼈를 붙여야 되는데 없는 뼈를 만들어 붙인다는 게 정말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 길이도 좀 짧아질 수도 있고 이식골이 지뼈가 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관절은 이렇게 하는 관절이고 이 관절은 옆으로 하는 관절인데 관절 두 개가 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발이 아주 상당히 이게 전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뻣뻣한 관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골에 무혈성 괴사라는 병이 생기면 아주 초기에 알면은 뭐 거기를 피를 통하게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초기에는 진단이 안 돼서 왜 아픈지를 몰라서 병원에 오질 않습니다. 또는 병원에 가도 그냥 무혈성 괴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나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 죽은 상태에서 병원에 오고 완전히 죽으면 인공관절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이 뼈와 뼈를 이렇게 발목 관절을 아주 위아래로 다 붙이는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되고 하고 나서 붙이기도 어렵지만 다 붙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큰 장애가 남는 그런 심각한 병입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런 수술을 한 게 제가 수술을 굉장히 발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하는 경험이 많은 의사인데도 제가 여태까지 한 게 아마 20명이 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드문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보고도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긴 환자분한테는 아주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궁금한 점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